내 삶을 더 심플하게 만들고 내 집중력을 더 높이고 더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은 앞으로 내 인생에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물건이 나한테 여전히 설렘을 준다면 그 물건은 나한테 여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나한테 의미가 없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정리를 하고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들만 남기다 보면 생각이 어디에 미치냐면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루프랩 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삶의 단순한 루프, 내가 반복하는 것을 계속했을 때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반복을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 체계,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작동하는 루프를 만들어야 되고 그 루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 같이 해 나가자. 그게 바로 이 루프랩 채널의 목적입니다. 그 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 삶이 심플해야 된다. 실제로 제가 루프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제 삶이 정렬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냥 내가 하루 중에 반복해야 될 것들이 단순해지니까 별다른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정해진 일들만 일어나요. 그래서 컨트롤하는데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고 하나하나의 루프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매일 반복하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고 온전히 그 문제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미루지가 않게 되고 즉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저걸 어떻게 하루 만에 저 일들을 다 해내지? 제 삶에는 그 외의 것들이 별로 없어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루프만 작동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단순한 삶이 벌어집니다. 왜? 그게 꽤 괜찮거든요. 잡다한 생각에 하루 종일 시달리는 것보다 계속 작동하는 그 단순함을 유지시키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추구를 하게 됩니다. 루프가 작동해도 그렇게 변할 거고 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조금 행동 양식을 바꿔야 됩니다. 잡다한데 다 신경을 쓰고 살면 루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조금 뭔가 반복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려고 하는데 옛날 습관대로 쓸데없는데 시간을 쓰고 있어요. 보면 그게 절대 삶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 루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자, 삶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물건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소유하고 있죠.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고 추억이 있고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뭔가 뿌듯한 것 같고 내가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어서 내 자신이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그건 옛날 감각일 수 있어요. 그 기억이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물건을 소유했을 때 그 느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예를 듭시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에르메스 백을 샀어. 딱 샀을 때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 한 달 내내 기분이 좋아. 이거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것 같고 근데 들고 다니려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모셔놨어요. 일단 중요한 날에만 쓰려고. 근데 모셔놓고 1년에 몇 번 쓰지를 않아요. 백화점 갈 때 거기에 저 학교에 학부형 모임 있을 때 그 엄마들 모이면 거기서 밀릴 수는 없으니까 또 들고 나가야지. 그때 쓰고 그 외에는 다 부담스러워. 쓸 빈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혹은 모셔놔도 꽤 괜찮아. 저것만 보고 있으면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샀을 때 그 만족감이 계속 밀려와요. 그것도 근데 어느 순간이지 더 시간이 지나면 감각들이 다 희미해집니다. 그런 종류의 감각이 계속 유지될 수 없어요. 나중에 모든 감각은 다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 몸이 망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버킨백이 주는 그 감흥이 사라졌어. 샤넬에 가서 무슨 백을 또 사. 또다시 감각이 올라와. 또 기분이 좋아. 근데 한 달이 안 가. 한 2주 정도 가니까 또 뜸해져. 모셔놨어.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모으는 거죠. 왜? 효용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지 계속하고 있겠죠. 제가 소유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소유를 좋아하고 좋은 물건을 샀을 때 그 기분, 그 느낌 절대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로 계속 지속 가능하다라는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 뻔하다. 이 얘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왜 자꾸 소유를 하려고 할까? 물건의 목적이야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시계는 시간을 보는 거고, 차는 이동을 하기 위한 거고, 가방은 물건을 담아서 이동하는 건데 왜 더 좋은 걸 소유하려고 할까? 그 근본적인 욕구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정말 내가 에르메스 백에 그 1,000만 원의 가치를 스스로 매기고 있을까요? 사실 내가 매기고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사회가 매기는 거죠. 즉 소유의 목적 안에는 반드시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함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근데 물건들은 다 있어. 내가 다 사용할 수 있어. 굳이 내가 에르메스 백을 들려고 할까? 보여줄 사람이 없는데 좋은 차를 타려고 할까? 잠깐은 즐겁겠죠. 근데 그게 지속이 될까? 그걸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소유를 하고 싶은지, 저 물건이 필요한지, 아니면 남들한테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지, 그 우월감은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감각인지. 일단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으니까 남들이 와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그거에 놀아납니다. 즉 남들의 시선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혼자서 그 물건을 보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걸 주목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보다 우월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우리 어릴 때 누가 야광시계를 하나 가지고 왔어. 아무도 시계가 없는데. 그러면 애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와 야광이네 하고 신기해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쭐하잖아. 만약에 그 친구가 착각을 해서 아 내가 가진 물건이 내 지위를 상징하는구나, 사람들이 내 물건을 보면서 나를 우월하게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계속 물건에 집착을 하고 사람들한테 뭘 자랑을 할까, 거기에 집착해서 살겠죠. 지속 가능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을 겉으로는 우아해주지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둘째, 항상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이 존재해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결국에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져. 그리고 내 만족이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아해 줬을 때 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만약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아해 주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 맨날 남들의 시선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고 가만히 있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져요. 좋은 차를 샀는데 공허함이 찾아와. 그래서 남들 보는 데 가서 괜히 나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충족되지 못할 걸 충족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가 자본을 소유를 하고 남들 위에 서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평온했을 거냐? 어떤 측면에서든 그 사람도 결국 그걸 쳐다봐주는 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꽤 괜찮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유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물건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거, 내한테 어느 순간 의미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이미 사라져버린 물건들, 그런 것들을 팔거나 버리거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로 쭉 살아왔던 사람들이 언제 더 만족을 느끼냐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갔을 때, 아 이게 없어도 내 자신이 정의되는구나. 자, 물건을 정리를 할 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은 앞으로 내 인생에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물건이 나한테 여전히 설렘을 준다면 그 물건은 나한테 여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설렘을 주지 않으면서 사용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물건은 정리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내 삶을 더 심플하게 만들고 내 집중력을 더 높이고 더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나한테 의미가 없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정리를 하고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들만 남기다 보면 생각이 어디에 미치냐면 어차피 정리될 대상일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사지를 않게 돼요. 소비도 줄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소유가 우리를 만족스럽게 한다고 느끼지만 반대로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물건은 그냥 소유한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 가치가 유지되게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소유한 물건의 양만큼 그만한 관리가 또 들어갑니다.
소유하고 있던 것을 줄이면 앞으로 더 소유하고 싶어지는 욕구 자체도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소유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소유를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자유로워질 것 같고 남들보다 어떤 우월감을 느낄 것 같고 그랬지만 막상 그래 봐도 끝나지 않는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유했거나 아니면 아직 소유하지 않았지만 정리하고 소유에 대해서 훨씬 집착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 질문이 그때 떠오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나한테 남는 게 뭘까? 나는 왜 살아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쌤이었습니다.